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저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척이나 하고 싶어서 하는 논평, 제멋대로 논평 시간입니다. 예, 이해란입니다. 예, 제가 이 제멋대로 논평에 이렇게 많은 애착을 가지는 것은요. 이 제멋대로 논평이 이해란 TV의 시드몬입니다. 시드몬이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2017년 오구 대선이 끝난 이후에 우리 그 자유 우파의 애국 국민들이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 정말 이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정말 눈물로써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할 줄도 모르는 방송을 시작했죠. 그래서 참으로 제가 논평이라고, 제가 뭐 평론가도 아닌데 논평을 뭘로 하겠습니까? 저 자신도 스스로에 대한 그 자신감이 없어서 붙인 제목이 바로 제멋대로 논평이었습니다. 제멋대로 논평. 여러분들은 이 제멋대로 논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야, 그 제목이 그게 뭐냐? 제멋대로 논평이 뭐냐?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제목을 당장 바꿔라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가 제대로 된 논평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잘하시는데 좀만 덜 웃으시면, 죄송합니다. 자꾸 웃어서, 절 좀 덜 웃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쑥스러워서 웃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시니까 김정은이가 웃었잖아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면제받고 싶을 때 가끔은 웃음이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멋대로 논평을 시작을 했다는 말씀 드리게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통일약가도 좀 보내야 되고, 또 저는 또 통일약가를 팔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또 제가 열심히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북한의 실시간 소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해외에 계시는 해외 동포들에게, 그리고 그 북한 정보가 정말 필요한 여러 기관들의 이 이해란 TV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해란의 이해란 TV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이해란 TV가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의 생존에 어떤 생존까지는 아니지만 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물하는 통일의 날을 앞당기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김정은이가 김일성을 능가하는 신이 되고 싶어 하지 않나 라는 제목의 제멋대로 논평을 보내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대판 망신을 당했죠. 대망신을 당하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 주민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한테 회담장에서 쫓겨났다, 이런 지금 비난을 듣고 있고요. 야, 그렇게 먼 데까지 갔는데 한 가지라도 좀 해결해 와야지,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 구먼 데 갔다가, 이런 지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돌아간 이후에 지금 북한에서는 초급 일꾼 선전 초급 선전 일꾼 대회가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소환을 보냈는데 수령의 혁명 활동이나 풍모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격화를 하게 되면 안 된다.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을 좀 중시해서 충성심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살짝 그 묘한 말을 했죠. 묘한 말을 했죠. 근데 많은 그 우리나라의 평론가들이 김정은이가 좀 겸손해진 거 아니냐? 해외 물을 좀 먹고 왔으니까 김정은이가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북한을 살아본 사람들로서는 조금 달리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김정은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3월 10일에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 입후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김여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입후보해서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북한은 당선됐다는 말이 안 맞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임명됐다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요. 북한은 각 선거구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이제 입후보 되는데 그 입후보 되는 거는 누구의 마음으로 되느냐?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서 임명을 해주는 겁니다. 임명. 그래서 후보가 딱 한 명입니다. 그래서 뭐 북한은 워낙 그 투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 투표, 100% 찬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도 이렇게 나와서 자꾸 북한은 허접이 선고한다. 허수아비 선고고 100% 찬성, 100% 투표한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떠들어대니까 살짝 부끄러웠는지 이번에는 100% 찬성 투표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이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이제 입후보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김정은이 아주 좀 선대 수령들과 다른 그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또 우리나라의 이 언론을 비롯한 좀 그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평론가들이 또 뭐 김정은이는 해외물을 먹었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게 다 틀렸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북한에서 수령이라는 정의는 김일성 한 명입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김일성 뿐이고요. 김정일과 김정은은 수령의 후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이렇게 그 후계자로 세울 때 그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그대로 체현하고 그러니까 온몸에 이렇게 다 수령님의 김일성의 혁명 사상으로 온몸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체현하고 수령님의 풍모를 그대로 이어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수령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수령론입니다. 수령론. 그래서 수령의 후계를 그 수령의 사상과 그 업적 이론을 이렇게 그 승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련처럼 사회주의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그 김정일을 수령의 후계자라고 부르고 있고 또 김정은도 김일성의 그 김일성 수령의 후계자인 거죠. 그런데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너무 신격화하면 안 된다. 이거 김일성을 디스한 겁니다. 김일성을 디스한 건데요. 예. 그리고 이 김정은이가 그 이번에 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거는 자기는 김일성을 능가하는 신으로 포지셔닝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왜냐? 북한에서 김정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북한 인민과 평등을 유지한다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하기 위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됐지만 김정은은 자기가 김일성보다는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하고 아주 다릅니다. 거긴 다 겸직이고요. 뭐 노동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건설 노동자도 있고요. 뭐 광산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 광산 노동자하고 급이 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이제 대의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이 전략은 자기는 김일성 또 김정일보다 더 우월한 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죠.
저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이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보시다 보면 북한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패턴이 보이면 북한의 전략이 보이고요. 북한의 전략이 보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 5월 13일에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김정은이가 그때도 선대 수령을 비판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내부 강연재강이 배포돼서 당과 근로단체 조직 그리고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중국에 대한 4대 매국적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뭐라고, 이거 김정은의 지시입니다.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최근 정세 분석에서 미제의 반공화국 모략 직동의 일환으로 자행되는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에 중국은 국가 상호 간 체결했던 경제 무역 협정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미국에 동조하여 우리 당의 대외 경제 정책 관철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배반 행위를 자행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건 북한의 강연 자료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화국은 이걸 여러분 참 잘 들어보십시오. 공화국은 선대 수령들의 유은의 뜻대로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왔다. 이렇게 이제 김일성, 김정일을 비난을 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대 수성주의에 물젖어 국가 이기주의로 나갔고 국가 허상 간에, 그러니까 국가 상호 간에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정은은 은근히 김일성과 김정일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출생의 비밀과 관련해서 김정은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DNA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노이 회담에 다녀왔죠. 하노이 회담에 다녀왔는데 북한은 북한 특유의 신비화 전략 때문에 베트남 당국이 의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것을 봤는데요. 특히 김정은이가 평양에서부터 자기가 먹을 음식을 기차에다가 싣고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항상 20층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에서 운둔하면서 평양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다가 갔다. 이게 베트남 외교부 의전국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김정은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 한다고요? 절대로 거짓말이죠. 김정은은 4.27 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회담 때 자기 화장실 변기통까지 끌고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똥 싼 거를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화장실 가는 거, 변기통, 그거 한번 끌고 갔겠죠. 이런 인간한테, 우리가 정말 기대를 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대북과는 반드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공산 세습 노예 왕조, 이 왕조 체제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김정은 왕조의 CVID,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닌
뭐 개성공단을 재개해요? 예? 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는 말을 정말 국제사회에서 듣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주 이성을 잃고 길길이 뛰더군요. 예, 뭐 방귀 낀 놈이 화낸다고. 그게 뭐 그렇게 길길이 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국제 언론에 나왔으니까 외신에 나왔으니까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충고 아닙니까? 근데 뭐 국가 원수 모독죄요? 그게 무슨 국가 원수를 모독한 겁니까? 외신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창피하니까 그런 말 좀 듣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문재인 또 대통령께서 김정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 위치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김연철이라고 하는 아주 북한에 또 충성을 맹세했는지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지금 지명을 했죠.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을 대변하고 김정은의 공산 왕조 체제를 비호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권의 주요 장관 자리에 간다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리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회생 불가능한 정말 다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진 정권으로 거듭나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멀리 갔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나라의 이 번영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이 생존권을 지켜줄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자신이고 미우나 고우나 간에 자유한국당 좀 우리가 불만이 많지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깨워서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뭐 이렇게 뭐 비호하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한심하게 하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정운남 기자님을 모시고 지난 한 주간 북한에 또 핫하고 재미있는 정운남 기자님이 나오시면 항상 재미있죠. 재미있죠. 참고로 어제 저희들이 대구에서 올라오신 신동국 목사님을 모시고 5.18의 진실, 그분이 80년도 5월에 광주에서 공수특전대로 이제 계셨기 때문에 현장의 사실들을 증언하는 방송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 회사에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오늘 능라밥상에 손님이 없습니다. 이게 뭐 전라도 사람들이 다 약속해가지고 야 절대로 능라밥상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지만 우리 애국자 우리 자유우파의 국민들께서 능라밥상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거 탄압받는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제까지 손님이 좀 있었는데 오늘 한 명도 안 옵니까? 이게 뭐 전라도의 특유의 그걸로 이제 뭉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손님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는 ABC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통일약과 이달 말에 해병대 1사단과 미군이 훈련하는 거기에 이걸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자유문화 투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그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한 25명 정도가 등록이 됐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요. 이제 5분 정도만 더 모시고 가고 싶은데, 혹시 내가 미국에 좀 가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가겠다, 이렇게 이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내일까지니까 시간 늦지 않게 좀 빨리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부터 자유통일 칼리지 3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자유통일 칼리지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